오늘도 역시 치수와 치수 변수들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자, 렉탱글 골뱅이 20,20 카피. 자, 대각선으로 다시 카피. 다시 카피. 이레이즈. 자, 그 다음 제가 라이너로 이렇게 치수 기입을 했습니다. 자, 디멘전 스타일 치수 변수죠. 모디파이. 자, 다시 되짚어 볼까요? 자, 특별히 여기서 칼라 부분은 손댈 필요가 없지만 얘는 손댈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베이스라인 스페이싱, 즉 치수선 간격이죠. 기준선 치수의 간격을 조절하는 명령어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저께 공부한 게 익스텐드 디멘전 라인하고 옵셋 프롬 오리진, 그 다음 픽스 랭스에 대해서 어저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서프레스입니다. 서프레스가 억제하다라는 뜻입니다. 억제하다, 억압하다. 즉 치수선이 혹은 치수 보조선이 나오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것, 그걸 서프레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체크해 버리면 모든 치수에 다 적용이 돼요. 자, 보세요. 제가 여기다가도 하나 더 만들어 보죠. 제가 이렇게 놨습니다. 이렇게 놨어요. 디멘전, 모디파이, 그 다음 서프레스를 했습니다. 첫 번째 치수선을 억제했고 두 번째 치수 보조선을 억제할 겁니다. 그러면 전부 다 이렇게 억제돼 버린단 말이죠. 모두 다 억제가 돼요. 그러니까 서프레스는 특정한 치수만 억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속성창을 띄워놓고 작업하셔야 돼요. 속성창이 있어야 되고, 선택한 다음에 보시면 바로 이 부분, 디멘전 라인 1, 2, 익스텐션 라인 1, 2, 바로 여기입니다. 이게 서프레스 기능이에요. 첫 번째 치수선을 오프. 자, 꺼진 거 보이시나요? 오프된 거 보이시죠? 치수 문자를 기준으로 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그 다음 오프. 그리고 치수선 다 사라진 거 보이시죠? 그 다음 익스텐션 라인, 보조선을 오프. 그러면 한쪽만 만들어지게 되죠. 이렇게.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보통 건축이나 인테리어에서는 이런 치수를 잘 안 써요. 이런 치수를 잘 안 씁니다. 그럼 누가 쓰냐면 기계 쪽에서 쓰는데, 자, 한번 보시죠. 자, X라인, 수평선, 수직선. 자, 레이어를 하나 만들죠. 중심선이고, 그 다음에 로드 센터. 자, 얘는 센터로. 옵셋 50mm, 옵셋 10mm. 아니다. 이게 아니구나. 자, 다시 X라인, 옵셋 10mm, 옵셋 20mm, 옵셋 40mm, 아니다. 40mm, 옵셋 50mm. 어휴, 헷갈린다.
자, 좀 이따가 이거 치수까지 다 적어 드릴게요. 트림 옵셋 10mm, 옵셋 30mm. 자, 필렛 트림 필렛 반지름 3mm, 필렛 노트림, 라인 타입 아니 이 랭슨 델타 3mm, 옵셋 5mm, 매치 프로퍼틱스 트림. 제가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해치도 넣을 거예요. 해치는 제가 6번 색을 넣었습니다. 자, 어떻게 생겼는지 이해되시나요? 머릿속에 들어오시나요? 예, 이렇게 생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치 프로퍼틱스 자, 라인 매치 프로퍼틱스 서클 반지름 10mm, 서클 반지름 20mm, 서클 반지름 40mm. 자, 매치 프로퍼틱스 옵셋 40mm, 서클 반지름 5mm, 서클 반지름 10mm, 5mm, 10mm, 트림, 라인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다시 라인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트림, 자, 랭슨 자, 어떻게 생겼는지 이해되시나요? 원래 의미는 이렇게 생긴 겁니다. 미러. 이거 대칭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 것은 이렇게 대칭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칭인 경우는 절반을 생략해서 그릴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네. 서로 대칭일 경우는 기계 쪽에서 부품 설계를 할 때 대칭인 경우는 절반을 생략해서 그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지금 여기가 무슨 뜻이냐면 요만큼을 잘라낸 겁니다. 요만큼을 없앤 거예요. 여기를. 이해되시나요? 네. 다시 보면 딱 이렇게 없앤 거예요. 이렇게 없앤 겁니다. 이렇게 없애고 바라본 겁니다. 그러면 여길 잘랐으니까 이 부분이 이렇게 해칭 처리가 돼서 들어가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해되시나요? 네, 요게 단면도라고 하는 겁니다. 반단면도예요. 반단면도. 사물을 단면 처리해서 보는 것. 잘 안 보이니까 단면 처리해서 보는 겁니다. 원래 이렇게 그리면 여기다 은선으로 그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은선으로 그려야 됩니다. 자, 원래는 레이어, 히든, 로드, 히든, 이렇게 은선 처리돼서 나와야 돼요. 원래는 이렇게 은선 처리해서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은선 처리해서 보면 보기 복잡하잖아요. 선들이.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처리한 겁니다. 반은 단면을 처리하고 이렇게 반은 단면을 처리하고 반은 단면 처리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얘를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럼 치수 기입을 할 때 보자고요. 자, 디멘전도 하나 또 레이어를 넣어야 되겠네요. 디멘전. 자,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문자의 색상만 저는 바꿀 겁니다. 그린으로. 그러면 자, 라이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두께는 이거 자, 라이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두께는 10mm입니다. 자, 그 다음 베이스 라인 40mm고요. 자, 지금부터가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예요? 40입니다. 퍼센트 C.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 가운데 원이 있잖아요. 여기 가운데 원이 있잖아요. 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쪽으로 20mm. 그 다음에 클릭, 에디트, 퍼센트 C 20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자, 똑같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치수가 들어가야 되고, 자, 나머지는 안 들어가도 좋겠네요. 자요. 조금 더 하자면 이만큼의 치수는 들어가야 되겠죠. 자, 스페이스로 자, 7mm. 자, 선 정리됐고요.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겠죠. 자, 컨티뉴어스. 아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딤 브레이크 지나가고 끊어지고. 거꾸로 됐네. 다시 딤 브레이크 끊어지고 지나가고. 그러면 치수 기입이 끝났죠. 자, 하나 더. 여기서 하나 더 들어가야 되겠군요. 반지름. 자, 라디어스. 얘에 대한 치수가 이렇게 들어가겠군요. 여기도 이렇게 들어가겠군요. 물론 여기다가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자, 선택하고 컨트롤 1키 눌러서, 자, 두 번째인가요? 네, 두 번째네요. 두 번째를 이렇게 오프 시켜 놓습니다. 이런 경우 쓰는 거예요. 치수선을 끈다는 얘기는 반쪽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 반쪽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반쪽이 안 보여서 있어요. 있는데 안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해 놓는 겁니다. 자, 한번 그려 보시겠어요? 보이시나요? 치수가? 자, 다음 보시면 이제 텍스트로 넘어갈 겁니다. 라인에서는 우리가 많이 쓰는 건 베이스라인 스페이싱 이 값하고,
그 다음에 서프레스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 픽스 랭스, 그 다음 익스텐션 비하인드 디멘전 라인, 옵셋 프롬 오리진 요 정도를 사용하고, 심볼에서는 화살촉의 모양과 화살촉의 크기, 센터 마크 변경하기 요 정도 사용합니다. 요것도 이건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고요. 자, 문자에서는 이렇게 문자의 색상을 바꿔서 씁니다. 문자의 크기 들어갑니다. 근데 이때 제가 요 내용들, 여기는 요 아래 있는 내용들을 설명을 안 했을 겁니다. 요 내용만 설명하고 안 했을 거예요. 자, 드로우 프레임 어라운드 텍스트는 문자 둘레로 이렇게 사각형 그리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얘를 못 써요. 왜냐하면 모두 다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럼 얘는 어떻게 쓰느냐? 컨트롤 1키요. 컨트롤 1키. 자, 보시죠. 텍스트 라인, 치수선과 치수 보조선, 화살촉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문자입니다. 그 텍스트로 들어오시면 돼요. 여기 텍스트 옵셋이라고 하는 값이 있습니다. 텍스트 옵셋. 요 값이에요. 자, 보시면 바로 요 값입니다. 문자와 치수선 사이에 요만큼 간격이 있죠. 그죠? 자, 확대를 해봤습니다. 간격 보이시죠? 요 간격입니다. 자, 보세요. 0.625인데 제가 2mm 줬습니다. 그럼 위로 올라가는 거 보이시나요? 자, 0.1로 났습니다. 바짝 붙는 거 보이시나요? 0입니다. 그럼 바짝 붙어요. 그럼 이 값이 마이너스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테두리가 돌아갑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텍스트 옵셋이라는 요 값을 찾아서 마이너스 숫자를 지켜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치수 문자의 사각형이 돌아가게 됩니다. 이게 텍스트 from around 프레임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기가 기준값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기계 쪽에서 주로 사용하는데 여기가 기준이 돼서 치수를 파악하시면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X라인 0도, 그 다음에 30도, 60도, 90도. 자, 제가 이렇게 그렸고 반지름 10mm짜리 원도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트림으로 제가 좀 잘랐어요. 자, 레이어를 적용해 보면 얘는 외형선이고, 자, 그 다음 치수 기입을 할 겁니다. 각도로 집어넣을 거예요. 이렇게. 아, 이거 작네요. 자, 다시. 치수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하나 더 넣을 겁니다. 아니, 2개 더 넣을 거예요. 이렇게. 자, 치수의 특징들이 있죠. 전부 다 위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위쪽을 이렇게 치수선 위쪽으로 올라가 있죠. 치수선 위쪽으로 올라가 있죠. 근데 이쪽이 위쪽일까요? 아니면 이쪽에다 쓰는 게 위쪽일까요? 네, 이쪽이 위쪽이 맞습니다. 왜 맞냐면 오른손잡이가 글씨를 쓴다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편견일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왼손잡이보다 오른손잡이가 훨씬 더 많죠. 그러니까 기준이 오른손잡이가 됩니다. 오른손잡이가 글씨를 쓴다고 가정했을 때 이쪽이 위쪽입니다. 만약에 왼손잡이가 글씨를 쓴다 그러면 이쪽이 위쪽이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이쪽이 위쪽 맞습니다. 자, 텍스트 보시면 바로 이 부분. 텍스트 플레이스먼트, 위치란 뜻이에요.
문자의 위치란 뜻입니다. 버티컬 수직으로 놓으면 즉 치수선에 이렇게 문자가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는 걸 말합니다. 위아래로 움직이는 걸 말해요. 어버브 위쪽으로, 센터는 가운데 놓으세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로 들어가요. 치수 문자가 치수선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다시 볼까요? 아웃사이드 그러면 바깥쪽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요. 위쪽에 있는데 이쪽은 바깥쪽으로, 문자가 다 바깥쪽으로 돌아간 거 보이시죠? 네. 그 다음에 빌로우 밑으로 내려갑니다. 밑으로 내려가 있는 거 보이시죠? KS는 위로 올라가게끔 하는 게 맞습니다. 어버브 위쪽으로란 뜻이에요.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모디파이. 이번엔 호리젠탈입니다. 이건 수평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치수선과 치수 보조선이 이렇게 있으면 문자의 위치가 이렇게 수평으로 움직이는 걸 말합니다. 첫 번째 치수 보조선 앞으로 갈 거냐, 중간에 둘 거냐, 두 번째 치수 보조선 앞에다 둘 거냐, 이 얘기입니다. 굳이 얘는 안 바꿔도 돼요. 자, at extension line 1이라고 났습니다. 첫 번째 보조선 앞으로 놔주세요 라는 뜻이죠. 이렇게 첫 번째 보조선 앞으로 치수 문자가 옮겨갑니다. 다시 봅니다. 자, over extension line 1 그러면 위로 이렇게 올라가게 돼요. 치수 문자가 치수 보조선 위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요거는 공간이 좁을 땐 종종 쓰기는 해요. 자, 다시 봅니다. 그냥 센터에다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 뷰 다이렉션, 디렉트. 뭐냐면 우리가 글씨를 쓰는 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죠. 근데 때때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는 글씨가 있습니다. 아랍어요. 아랍어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져요. 굳이 손댈 이유는 없습니다. 자, 오른편으로 넘어가면 바로 여기 호리젠탈, 글씨를 무조건 수평으로 써라. 왜 안 들어갔지? 호리젠탈. 자, 글씨가 전부 수평으로 된 거 맞습니까? 전부 수평으로 들어가죠. 다시 볼까요? KS는 Align with Dimension Line입니다. 자, 어저께 ISO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어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자, 이번에는 피트로 넘어갑니다. 여기도 이제 어지간히 설명한 것 같아요. 우리 어저께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이 부분. 자, 요 아래쪽에 보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공간이 너무 좁아요. 그죠? 이 왼쪽에 있는 내용 전체가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치수 보조선과 보조선 사이가 너무 좁아서 화살표와 치수 문자가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게 이 왼쪽 항목들이에요. 이 위에는 캐드가 알아서 빼겠습니다. 화살표 먼저 빼세요. 문자 놔두세요. 문자를 먼저 빼겠습니다. 화살표 냅두세요. 아이고 둘 다 빼겠습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얘는 뭐냐면 치수 보조선 B사이드 좌우에 문자를 놓겠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문자가 못 들어가요. 드디어 이제 문자가 바깥으로 빠지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어디다 둘까요? 이 얘기입니다. Beside the dimension line, 치수선 좌우측에, 즉 두 번째 치수선 옆에다 놓겠습니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 over dimension line with reader, 지시선과 함께 뽑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간이 좁으면 이런 식으로 해서 문자를 이렇게 뽑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입니다. over dimension line without reader, 지시선이 없답니다. 세상에 지시선 없이 이렇게 빼버리면 이 문자가 어디 건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그 얘는 안 돼요. 3번을 쓰시면 안 되고 1번이나
2번을 쓰시면 됩니다. 1번 또는 2번을 쓰시면 돼요. 근데 대체적으로 여기는 기본값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KS 규칙에 맞춰서 하려면 에로 화살 쪽에 맞추고 나머지는 그냥 넘어가되 얘가 제일 중요한 거죠. 여기가 치수 축척이니까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프라이머리 유니트로 넘어갑니다. 이 프라이머리 유니트에서 우리가 어저께 설명한 게 바로 이거죠. 윈도우 데스크탑 쓰세요. 데스크탑 쓰세요 라고 했습니다. 프리시즌이 뭐냐면 소수점 자릿수를 몇째짜리까지 표현할까요? 이런 뜻입니다. 소수점 자릿수입니다. 소수점 두 자리까지 표현하세요 이런 얘기인데 얘는 누구하고 연동되어 있냐면 여기 제로 서프레이션의 요 테일링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테일링. 무슨 얘기예요? 보세요. 자, 제가 라인을 찍었습니다. 라인 20mm. 자, 소수점 나오나요? 안 나오죠. 다시 볼까요? 소수점 나오나요? 나오죠. 얘는 또. 얘는 안 나오고. 자, 다시 봅니다. 디멘전 스타일. 자, 윈도우 데스크탑으로 놓고. 자, 소수점 두 자리로 놓으라 그랬는데 여기는 안 나와요. 얘는 나와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이 트레일링 옵션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냐면은 이 트레일링은 소수점이 있으면 보여주고 이렇게 없으면 안 보여주고 얘는 20.00이란 뜻이에요. 위에 거는 원래는 20.00입니다. 근데 00은 보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뺀 겁니다. 얘는 소수점이 있으니까 보인 거예요. 만약에 이 트레일링 값을 빼면은 어떻게 되냐면 무조건 다 소수점이 다 나옵니다. 무조건 다 나와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소수점 자릿수를 이 트레일링을 이용해서 끄셔야 됩니다. 자, 앵귤러 디멘전이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소수점 자릿수가 아예 0으로 되어 있죠. 여기도 똑같이 두 자리에 트레일링으로 놓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각도를 찍어 봅시다. 라인 대충 아무렇게나. 그러면 두 개의 선을 찍어 보면 자, 어떤가요? 각도도 소수점이 나오는 거 보이시죠? 네. 요건 항상 체크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프리픽과 서픽이 있습니다. 아니, 라운드 오프는 반올림 반내림입니다. 굳이 얘는 쓸 필요가 없어요. 자, 프리픽은 머릿말이고 서픽은 꼬릿말입니다. 즉 숫자 앞에 항상 이렇게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 거 이건 프리픽이고 숫자 뒤에 보여주는 거 이건 서픽입니다. 그러니까 치수 문자 앞에 보여준다고 해서 머릿말, 치수 문자 뒤쪽에 보여준다고 해서 꼬릿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건 조금 이따 하기로 합니다. 자, 그 다음 메저먼트 스케일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 여기서는 못 써요. 여기서 못 씁니다. 자, 제가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자, 라인 옵셋 3mm. 자, 그 다음 라인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치수 기입을 하려고 합니다. 얘를 치수 기입하려고 해요. 그러면 너무 작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합니다. 서클 이동하기 카피. 자, 트림 스케일 3배. 자, 이렇게 얘를 상쇄도라고 합니다. 상쇄도라고 해요. 상쇄도. 원래는 조그마해서 잘 안 보여요. 이게 이제 값이 조그매서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놓고 그리면 어떻게 되나요? 커서 잘 보이겠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숫자가 안 맞아요. 그죠? 3배를 키웠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리값이 3배가 커지겠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기 있는 숫자가 1로 나와야 돼요. 이게 메저먼트 스케일입니다. 길이에 대한 축척이에요. 자, 컨트롤 1키를 누르고 치수를 선택합니다. 역시 프라이머리 유니트로 갑니다. 그 여기 보면 스케일 라이너가 나와요. 1 나누기 3. 3배 키웠으니까 거꾸로 3분의 1로 줄이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요. 다시 볼까요? 자, 어떤가요? 치수가 작아져서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3분의 1로 치수가 줄어들어서 나오게 됩니다. 이게 메저먼트 스케일입니다. 자, 이번엔 얼터네이트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얼터네이트하고 치수 공차는 이걸 반드시 같이 써야 돼요. 얘를 쓰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일단 보시죠. 제가 100mm짜리 치수를 이렇게 하나 넣었습니다. 100mm짜리 치수죠. 자, 디멘전. 자,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얼터네이트를 누르게 되면 여기 이제 디스플레이 얼터네이트 유니트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옵션을 체크해야만 비로소 이렇게 얼터네이트가 나오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여기 얼터네이트가 yes가 되어야만 on 되어야만 얼터네이트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얼터네이트, 즉 보조 치수를 넣는다면 상관없겠지만 특정한 부위만 넣고자 한다면 여기 얼터네이트 이네이블을 체크하시면 돼요. 자, 다시 봅니다. 모디파이. 자, 보조 치수예요. 우리가 작업하는 건 밀리미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미국으로 도면을 보내야 돼요. 그럼 미국은 인치 도면을 써요. 그러면 그걸 받아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건 미리 도면이고 네가 볼 건 인치 도면이야 라고 치수를 2개를 넣어줘야 돼요. 그럴 때 얼터네이트 2차 치수를 쓰게 되는 겁니다. 미리에서 미리로 갈 때는 굳이 쓸 이유가 없는 거죠. 역시 보시면 단위는 디시멀이 있는데 윈도우 데스크탑으로 바꿔주시고, 프리시즌 소수점 몇째 자리까지 나갈 겁니까? 3자리까지 갑니다. 이런 뜻이고. 그리고 그 다음,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멀티플러 유니트. 얘예요. 다른 건 다 필요 없습니다. 얘가 제일 중요해요. 프라이머리 유니트, 즉 1차 치수에 여기 입력한 값을 곱해서 2차 치수로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값을 1로 바꾸겠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가 돼요? 1대1이 되는 거죠. 프라이머리 유니트에 멀티플러 유니트를 곱해서 얼터네이트로 나가게 되는 거죠. 다시 봅니다. 모디파이, 즉 프라이머리 유니트 이 값에 여기를 곱해요. 그 다음 얼터네이트로 나가게 되는 거죠. 자, 똑같이 트레일링 체크했고요. 제가 2라고 했습니다. 2라고 했어요. 그럼 무슨 얘기가 돼요? 2배 더 커져서 보내주세요. 자, 2차 치수가 2배 커진 거 맞습니까? 또 봅니다. 이번엔 0.5라고 해보죠. 0.5. 그러면 2분의 1로 줄어서 나가겠죠. 맞나요? 자, 그러면 미리를 인치로 바꾸고 싶습니다. 자, 계산해 봐야 되겠죠. 자, 1 인치는 25.4 mm입니다. 그러면 1 mm는 25.4 인치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분수로 바꿔버리면 돼요. 분수로 바꾸면 됩니다. 그런데 자요, CAD는 소수점이 안 들어가죠. 그럼 이걸 이렇게 바꾸면 돼요. 10 나누기 254로 바꾸시면 돼요. 똑같은 얘기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바꿔보죠. 10 나누기 254. 그러면 CAD가 알아서 이렇게 딱 계산합니다. 0.039370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그래서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소수 인치로 바뀌게 되는 거죠. 우리는 알아요. 이제 봤으니까 얘가 밀이고 얘가 인치인 거 알아요. 그죠? 자,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얼터네이트. 자, 우리가 지금 얘를 쓰는 건 인치인 건 알아요. 표시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픽에다가 이렇게 인치라고 쓰고 프라이머리 유니트를 가서 프라이머리 유니트의 서픽에다가 밀이라고 씁니다. 자, 오케이.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꼬릿말이 붙으니까 아, 이건 100mm고 이건 인치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떤 치수를 넣던지 간에 이렇게 미리와 인치가 동시에 같이 표현되니까 특히 단위가 같이 나와버리니까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운 거죠. 프리픽과 서픽이란 얘기는 바로 이겁니다. 꼬릿말이래요. 프리픽 꼬릿말입니다. 꼬릿말. 프리픽은 머릿말, 서픽은 꼬릿말입니다. 자, 근데 지금 좌우로 나오잖아요. 이렇게 좌우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공간이 더 좁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자, 공간이 더 좁아지면 불편해 보이죠? 자,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자,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이겁니다. 얘예요, 얘. 애프터 프라이머리 밸류. 주치수 뒤에 빌로우 프라이머리 밸류 밑으로. 어떤가요? 요게 조금 더 보기 편하죠. 치수를 이렇게 위로 끄집어 올리면 조금 복잡할 수는 있겠지만 치수를 보기에 조금 더 수월해집니다. 자,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자, 이제는 얘를 끄도록 하죠. 얼터네이트는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톨러런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공차예요. 이 공차는 여기서 쓰지 않습니다. 공차는 여기서 안 써요. 여기서 쓰면 모든 치수에 다 적용됩니다. 그래서 공차는 여기다 적용해야 됩니다. 속성창에서 써야 돼요. 자, 여기다가 먼저 여기서 쓰고 그 다음에 속성창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제가 치수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모디파이 안 꺼졌네요. 자, 지우고. 자, 이번엔 치수 공차입니다. 치수 공차예요. 치수 공차는 방법이 이렇게 4개가 나옵니다. 시멘트리컬, 디비전, 리미트 이렇게. 그 다음에 베이직해서 나오는데 베이직은 빼고 크게 3개입니다. 공차라는 이야기는 어저께 설명드린 대로 여기는 치수 공차예요. 길이값에 대해서 허용한다는 뜻입니다. 이만큼을 허용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시멘트리컬이라는 얘기는 상한값과 하한값이 똑같은 걸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0mm를 기준으로 해서 위로 0.1mm, 아래로 0.1mm. 그러면 상한값과 하한값이 똑같은 거죠. 이걸 시멘트리컬이라고 합니다. 이게 달라지는 걸 디비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얘를 숫자적으로 적용해 놓은 게 리미트입니다. 자, 시멘트리컬을 체크하게 되면 이렇게 어퍼 밸류와 로우 밸류 중 어퍼 밸류만 활성화됩니다. 제가 0.5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뒤에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0.5가 나와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49.5부터 50.5까지 허용하겠습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그 다음 이번엔 디비전입니다. 디비전은 상한값과 하한값이 다른 걸 말해요. 이렇게
어퍼 밸류는 상한값입니다. 로우 밸류는 하한값이에요. 근데 참 재밌는 건 어퍼 밸류는 기본값이 플러스입니다. 로우 밸류는 기본값이 마이너스입니다. 자, 우리 중학교 때 그거 배웠어요. 뭘 배웠냐면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는 플러스고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뭐가 될까요? 값이 플러스로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 혹은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그 값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라고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자, 보세요. 어퍼 밸류는 기본값이 플러스입니다. 로우 밸류는 기본값이 마이너스예요. 그런데 들어온 값이 플러스 들어왔어요. 그럼 뭘로 표현돼요? 마이너스로 표현되어집니다. 자, 오케이. 자, 어떤가요? 플러스 0.5, 마이너스 0.2 나오는 거 맞습니까? 자, 여러분들도 한번 바꿔보세요. 자, 근데 치수 공차는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너무 커요. 자, 문자와 치수 문자와 공차 사이의 관계가 좀 필요합니다.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버티컬 포지션이 바텀으로 잡혀 있습니다. 요걸 미들로 바꾸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중간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 다음 또 하나, 그게 뭐냐면 바로 스케일링 포 헤이트입니다. 치수 문자의 1대1로 나와라 이런 얘기예요. 공차 문자의 크기가 치수 문자의 1대1이란 뜻입니다. 근데 이거 0.5로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만 보기가 맞습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치수 공차의 문자는 치수 문자의 2분의 1입니다. 이렇게 2분의 1로 놓으셔야 돼요. 자,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어퍼 밸류와 로우 밸류를 좀 맞춰볼 건데 이게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오는 건 아니에요. 어떤 땐 플러스 플러스, 어떤 땐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나옵니다.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마이너스 0.2라고 넣습니다. 음수를 넣었어요. 마이너스 값을 넣습니다. 로우 밸류 자체가 마이너스라 그랬죠. 그러니까 표현되는 건 뭐로 나와요? 이렇게 플러스로 나옵니다. 그럼 무슨 뜻이 되는 거예요? 이게 50.2에서부터 50.5까지가 합격품입니다. 내가 지정한 값보다 조금 더 큰 거죠. 맞습니까? 네. 이런 경우가 있어요. 또 있습니다. 둘 다 마이너스인 경우도 있습니다. 자, 보시죠. 여기에 마이너스를 넣죠. 마이너스 0.2, 그냥 0.5. 그러면 둘 다 이렇게 마이너스로 나옵니다. 그럼 무슨 얘기가 돼요? 49.8에서부터 49.5까지가 합격품입니다. 이렇게 얘기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어떤 데서 이렇게 나오냐면 두 개의 부품이 결합할 때요. 두 개의 부품이 결합할 때 어떤 때는 억지로 결합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때는 헐겁게 결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플러스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치수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억지 끼워 맞춤이다 혹은 헐거운 끼워 맞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줍니다. 모디파이.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리미트입니다. 리미트로 놓으면 이걸 아예 계산해서 보여줘요. 이렇게요. 계산된 값으로 보여줍니다. 제가 설명을 하면서 계산을 했었잖아요. 네, 이렇게요. 주로 작업자들이 이렇게 봅니다. 현장에서 제품을 만드는 작업자들은 숫자를 일일이 그때그때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아예 이렇게 허용치를 띄워놓고 작업을 하세요. 그분들은. 그래서 도면을 보면 이게 설계자를 위한 도면이구나. 이게 현장에서 작업하는 분을 위한 도면이구나 라는 걸 금방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여기서는 못 써요. 여기서는 톨러런스를 못 씁니다. 왜냐하면 모든 도면에 다 들어가니까. 공차가 들어가는 자리는 딱 한정되어 있습니다.
자, 치수를 선택하면 맨 아래 톨러런스라고 하는 옵션들이 나옵니다. 톨러런스라는 옵션이 이렇게 나와요. 이제 여기서 사용하는 거죠. 톨러런스 디스플레이를 어떤 걸로 할 건지를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시메트리컬로 쓸 건지, 디비전을 쓸 건지, 리미트를 쓸 건지 여기서 결정하는 겁니다. 자, 시메트리 쓸 건지, 디비전을 쓸 건지, 리미트를 쓸 건지.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로우 밸류와 어퍼 밸류가 이와 같이 나오게 되는 거죠. 어퍼 밸류 뭐 0.5, 로우 밸류 0.2. 그러면 이렇게 로우 밸류와 어퍼 밸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데는 치수가 안 나오겠죠. 다른 데는 이렇게 치수가 나오고 내가 지정한 데만 이와 같이 치수 공차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뭘 공부할 거냐면 레이아웃을 이용한 출력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레이아웃을 이용한 출력입니다. 이 레이아웃을 이용한 출력을 종종 사용하는데 특별히 CAT 2급 시험 볼 때 CAT 2급 시험 볼 때 이 레이아웃을 이용해서 도면을 설정해야만 합니다. CAT 2급은 이 레이아웃으로 도면 설정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돼요. 자, 제가 이 과제물을 아까 쉬는 시간에 잠깐 그렸었는데 치수 기입까지 마저 넣고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이 과제물 있죠? 가지고 계신 거 있죠? 팀 스케일 2배. 그 다음에 그 다음 베이스 라인, 자, 제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그렸습니다. 얘를 이제부터 레이아웃을 이용해서 도면을 설정할 겁니다. 레이아웃은 요 하단에 있습니다. 모델 탭 요 하단에 보시면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탭이 있습니다. 이 레이아웃 탭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넘어오게 됩니다. 이 회색 영역은 출력할 수 없는 영역이고요. 이 하얀색 영역이 바로 종입니다. 레이아웃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페이퍼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페이퍼 스페이스, 즉 다시 말하면 종이 영역이 됩니다. 종이 공간이 돼요. 종이 영역. 그럼 쉽게 얘기하면 오토캐드는 모델 공간, 모형 공간과 그 다음 출력 공간 이렇게 둘로 나눠집니다. 종이 공간, 모형 공간, 종이 공간 이런 식으로 출력 공간 이렇게 둘로 나눠져요. 레이아웃으로 들어가면 3D 명령어가 안 들어갑니다. 오로지 2D 명령어만 활성화돼요. 그리고 출력을 하기 위해서 그 명령어들이 딱 정의가 됩니다.
자, 간단해요. 이 레이아웃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뉴 레이아웃이 나와요. 새로운 레이아웃을 추가할 때 사용합니다. 딜리트는 레이아웃을 삭제할 때 씁니다. 리네임은 레이아웃의 이름을 바꿀 때 씁니다. 무브와 카피는 레이아웃을 이동하거나 복제할 때 사용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렇게 레이아웃들의 위치를 이렇게 변경하고자 할 때 쓰는 게 무브, 또는 카피하고자 할 때 쓰는 게 카피입니다. 복사하고자 할 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오른쪽 버튼 누르면 자 바로 이거예요. 페이지 셋업 매니저. 얘를 써야 돼요. 페이지 셋업 매니저. 즉 우리가 작업할 이 종이를 환경 설정하는 창입니다. 자, 레이아웃을 누르고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바로 페이지 셋업 매니저를 실행하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 레이아웃이 선택되어 있을 겁니다. 현재 레이아웃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선택하고 모디파이를 누르시면 돼요. 모디파이. 뭔가요 이거? 이거 뭔가요? 프린터죠. 플롯 명령어죠. 맞습니까? 이거 플롯 명령어입니다. 플롯 명령어예요. 플롯입니다. 플롯. 이때 여기 레이아웃으로 놓으시면 돼요. 이거 플롯 명령어입니다. 플롯이에요. 플롯. 즉 출력하기 위한 공간이 페이퍼 스페이스 레이아웃이잖아요. 출력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영역. 그래서 그 환경 설정이 바로 플롯 명령어가 됩니다. 프린터, 그 다음 A4 사이즈, 레이아웃. 자, 모델 스페이스에서는 우리가 뭘 썼나요? 윈도우 썼죠. 윈도우를 써서 영역을 지정했죠. 그런데 여기는 윈도우가 아니고 레이아웃입니다. 레이아웃을 지정하는 거예요. 레이아웃에 있는 내용만 고스란히 출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케일이 1:1이 됩니다. 다른 건 손댈 거 없어요. 컬러 테이블, 프린터, A4 사이즈, 나머지 손댈 거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OK 버튼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이와 같이 영역이 설정이 됩니다. 이제 영역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요 가운데 있는 얘가 뭐라고 하냐면 얘를 모델 뷰라고 합니다. 모델 뷰, M뷰라고 합니다. 모델 뷰라고 해요. 지금 현재 있는 위치는 페이퍼 스페이스, 즉 레이아웃에 있습니다. 근데 실제 데이터는 어디 있어요? 모델에 있습니다. 모델에 있는 내용을 그러니까 모형 공간에 있는 내용을 레이아웃으로 끌고 와야 돼요. 그럼 무조건 끌고 오느냐? 그건 아니고 모델 뷰 명령어, 즉 M뷰 명령어로 끌고 와야 됩니다. 모델 뷰, 그리고 클릭하면 내용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모델 뷰 클릭하고 클릭해 보세요. 모델 뷰 클릭하고 클릭합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많이 불러올 수 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불러올 수 있습니다. 한번 불러보시죠. 자, 모델 뷰 명령어를 실행하면 옵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다 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중요한 거 몇 가지는 알고 계셔야 돼요. 먼저 피트입니다. 피트는 화면 맞춤이란 뜻이에요. 그냥 엔터. 그러면 최대한 영역까지 이렇게 딱 맞춰줍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최대한 영역까지 이렇게 맞춰주는 겁니다. 자, 다시 화면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회색 영역은 출력할 수 없는 영역이고, 그러니까 하얀색은 종인데 그 중에 점선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 점선 안쪽만이 출력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이 점선과 종이 끝단은 출력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왜냐하면 종이가 여백이 필요해요. 프린터가 종이를 물고 이송시키는 여백이 필요합니다. 프린터의 센서가 종이를 인식하는 여백이 필요해요.
그게 여백입니다. 이건 종이 여백이에요. 프린터마다 이 여백이 다 달라요. 그리고 우리는 이 안쪽 것만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즉 피트는 이 안쪽까지 전부 다 인쇄를 하게 되는 거죠. 자, 모델 뷰 피트. 그러면 최대 영역까지 이렇게 맞추어 주게 됩니다. 자, 다시 보세요. 자, 모델 뷰, 그 다음에 2, 3, 4라고 있을 겁니다. 2, 3, 4가 뭐냐면 모델 뷰를 넣는데 2개, 3개, 4개를 넣겠다는 뜻이에요. 먼저 4개부터 볼까요? 영역을 지정합니다. 그러면 화면이 4조각이 나와서 들어와요. 다시 봅니다. 모델 뷰 4개 피트. 그러면 이렇게 화면 전체로 4개가 쪼개져서 들어옵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모델 뷰. 그럼 이번에 3개입니다. 근데 3개로 쪼개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화면을 이렇게 3개로 쪼갤 수 있어요. 근데 경우의 수가 또 있어요. 이렇게 3개로 쪼갤 수 있습니다. 또 있어요. 화면을 이렇게 쪼갤 수도 있고요. 화면을 이렇게 쪼갤 수도 있고, 화면을 이렇게 쪼갤 수도 있고, 화면을 이렇게 쪼갤 수도 있습니다. 3개로 쪼갤 때는 경우의 수가 이렇게 6가지 경우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 호리젠탈, 수평으로 잘랐습니다. 버티컬, 수직으로 잘랐습니다. 얘는 어버브, 큰 게 위에 있습니다. 어버브, 큰 게 위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얘는요? 빌로우, 큰 게 아래에 있습니다. 얘는 레프트, 큰 게 왼쪽에 있습니다. 얘는 큰 게 오른쪽에 있으니 라이트가 됩니다. 보세요. 3개로 쪼개겠습니다. 그랬더니 호리젠탈, 버티컬, 어버브, 빌로브, 빌로우, 레프트, 라이트. 이해되시나요? 자, 보세요. 하나씩 해봅니다. 호리젠탈, 수평으로 3개 쪼개진 거 맞죠? 3개, 버티컬, 수직으로 3개 쪼개졌죠? 그 다음 3개, 어버브, 큰 게 위로 올라갑니다. 다시 3개, 빌로우, 큰 게 아래로 내려갑니다. 레프트, 큰 게 왼쪽으로 갑니다. 라이트, 큰 게 오른쪽으로 갑니다. 이렇게 6가지의 경우수로 쪼갤 수 있습니다. 자, 모델 뷰. 이번엔 2개예요. 화면을 둘로 쪼개니까 호리젠탈과 버티컬밖에 없죠. 호리젠탈 2개, 버티컬. 이렇게 화면을 여러 가지로 쪼개서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보세요. 모델 뷰.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제가 모델 뷰를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자, 우리가 쓸 수 있는 명령어가 또 있는데 그게 뭐냐면 m스페이스, p스페이스라는 명령어입니다. m스페이스가 모델 영역 활성화 명령어고 p스페이스가 종이 영역 활성화 명령어입니다. 지금은 종이 영역입니다. 종이 영역이에요. 그래서 m스페이스 그리고 엔터 치면 이렇게 모형 공간이 활성화됩니다. 모형 공간이 이렇게 내 마음대로 활성화돼서 작업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 상태에서 p스페이스 그러면 다시 종이 영역으로 됩니다. 종이 영역이 되면 얘가 선택이 안 돼요. 선택이 안 됩니다. 종이 영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누가 오브젝트냐면 모델 뷰가 오브젝트입니다. 얘가 오브젝트예요.
종이 영역에선 얘가 오브젝트입니다. 그러나 모델 스페이스에서는 모형 공간이 활성화됐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이 되기도 합니다. 이거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더블 클릭해 보세요. 모형 공간 안쪽, 모델 뷰 안쪽을 더블 클릭하면 모형 공간이 활성화됩니다. 바깥쪽을 더블 클릭해도 돼요. 그런데 이건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얘는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화면 안쪽으로 모형 공간이 꽉 찼죠. 더블 클릭했어요. 됐습니다. 그죠? 얘가 이제 선택이 됐어요. 다시 종이 영역으로 나갈 거예요. 어떻게 나가죠? 종이 영역을 더블 클릭해야 되는데 이게 줌인 줌아웃이 돼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명령어를 알아야 돼요. 이럴 때 명령어를 써야 됩니다. pSpace라고. 그래야 다시 종이 영역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보죠. 얘를 이제 맞춰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피트로 맞춥니다. 피트로 맞추세요. 그 다음 대각선으로 선을 하나 이렇게 긋습니다. 이거 지워요. 됐죠? 렉탱글 297,210 옵셋 10mm 안쪽 선 1mm. 얘도 똑같이 대각선으로 선을 긋습니다. 자, 이동하기. 중간점이 중간점과 일치하면 한가운데 딱 맞아 떨어지겠죠. 자, 맨 바깥의 선과 이렇게 맨 바깥의 선이 테두리를 의미할 거고 그 다음 여기가 테두리 선이 되겠죠. 정확하게 딱 10mm 떨어지겠군요. 그 다음 모델 뷰 4개. 좌하단, 우상단. 그럼 4개 나왔나요? 자, 이때 우상단 건 지웁니다. 네, 요거네요. 지웁니다. 우상단은 지우고, 자, 더블 클릭해서 얘는 정면만, 얘는 위에가 평면, 얘가 정면, 얘가 우측면만 이렇게 갖다 놓으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지금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모눈이 뜨죠. 그죠? 모눈 종이가 뜹니다. 이거 여기는 없는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모델에 가면 기본적으로 모눈이 다 깔려 있습니다. 이거 여기 모델에 여기 모눈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누르면 사라집니다. 누르면 사라져요, 모눈이. 여기는 이 아이콘입니다. 이 아이콘이 모눈 아이콘이에요. 근데 단축키가 F7입니다. F7 키가 모눈 종이 아이콘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여기서도 더블 클릭한 다음에 F7 눌러보세요. 그러면 모눈 종이가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더 좋은 건 아예 모델 스페이스에서 모눈 종이를 꺼놓고 하시면 돼요. 이렇게요. 모델 뷰 4개. 그러면 안 들어오죠. 자, 그러면 조금 더 보기 편해질 겁니다. F7키가 모눈 종이 그리드예요. 그리드 온오프입니다. 그러니까 F7키를 이용해서 그리드 온오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능이 또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 MV 셋업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MV 셋업 모델 뷰 셋업 MV 셋업입니다. 단축키가 그래서 MVS예요. 모델 뷰 셋업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다
축척이 하나도 안 맞습니다. 그죠? 축척이 하나도 안 맞아요, 이거. 그래서 늘 기준은 누구냐면 정면입니다. 정면을 기준으로 해서 자, 모델 뷰 셋업 보시면 여기 스케일 뷰 포트 있습니다. 스케일 뷰 포트 눌러주시면 돼요. 스케일 뷰 포트, 그 다음에 스케일을 맞춰야 할 뷰 포트 선택, 그리고 엔터. 그러면 CAD가 물어봅니다. 인터랙티브 유니폼. 유니폼이 균일한이란 뜻이죠. 인터랙티브는 역동성 있게, 즉 다양하게란 뜻입니다. 그냥 엔터 쳐주세요. 유니폼으로. 페이퍼 유니트, 즉 도면의 1mm, 엔터. 종이의 2mm, 얘는 축척이 1:2거든요. 그러면 이와 같이 축척이 1:2로 전부 다 맞추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MV 셋업에 뭐가 또 있냐면 여기 얼라인이라는 기능이 하나 또 있습니다. 보세요. 여기 위치가 틀어져 있죠. 위치가 틀어져 있죠. 위치가 안 맞잖아요. 그죠? 이 위치를 맞추는 게 바로 얼라인에 하는 역할입니다. 이것도 맞추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쉬운 방법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라인을 그립니다. 이렇게. 아이고. 라인을 그리고 라인을 이렇게 그려요. 그 다음 이동하기. 아예 이 틀 자체를 이렇게 이동해 버리면 돼요. 틀이 이동돼 버렸죠. 네, 틀을 이동해 버리면 돼요. 아예 틀을 이렇게 이동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스트레치로 움직여 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스트레치로 움직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스트레치로 움직여주면 해결됐잖아요. 그죠? 자, 또 다른 이게 제일 쉬운 방법이고, 근데 우린 이것 좀 고급스럽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모델 뷰 셋업, MV 셋업. 여기에 얼라인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얼라인, 정렬하기. 보시면 수평 정렬하기, 수직 정렬하기. 호리젠탈, 버티컬. 호리젠탈은 이렇게 수평으로, 버티컬은 이렇게 수직으로. 근데 얘를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얘는 오스냅을 다 꺼버립니다. 얘는 오스냅이 실행이 안 돼요. 그래서 이 호리젠탈 버티컬 할 때 오스냅을 매번 켜주셔야 됩니다. 보세요. 호리젠탈을 눌렀습니다. 그럼 베이스 포인트를 물어봐요. 여기가 베이스 포인트가 됩니다. 일단 클릭합니다. 그러면 뷰포트가 넘어오는 거죠. 그런데 오스냅이 안 잡혀요. 이렇게 오스냅 안 잡힙니다. 빨리 보세요. 오스냅이 이렇게 꺼져 있어요. 오스냅 다 꺼져 있습니다. 오스냅을 CAD가 꺼요. 자, 여기로 잡았습니다. 자, 라인. 그 다음에 목적지. 여기. 그럼 높낮이가 낮아진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다시 봅니다. 이번엔 버티컬. 베이스 포인트 여기죠. 자, 여기로 잡아볼까요? 라인. 그 다음에 여기. 교차점이 빠졌. 그냥 여기. 자, 어떤가요? 위치 다 맞아 떨어졌나요? 네. 우리가 보통 도면을 이렇게 그려요. 도면을 이렇게 그립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도면을 이렇게 그려서 하나씩 쓰는 거죠. 근데 어찌됐든 저찌됐든 간에 얘네들이 하나이란 뜻이죠. 그런데 실제로 얘는 어떨까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런 식으로 다 도면을 맞춰야 돼요. 자, 보세요. 선택합니다. 역시 똑같아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페이지 셋업, 모디파이. 자, 똑같이 PDF로 바꿨습니다. 모노크롬이고요.
자, 다만 여기는 A3 도면을 쓸 겁니다. 얘는 원래 A3로 출력하니까 A3 도면으로 출력할 맞췄고요. 자, 모델 뷰 피트 라인을 하나 그려서 기준점을 찾았고요. 렉탱글 골뱅이 420,297 옵셋 10mm 똑같이 중간선을 하나 그리고 이동하기. 자, 모델 뷰 자, 누구를 갖다 놓을까요? 네. 평면도 네, 여기 있네요. 얘가 100분의 1 도면이네요. 100분의 1 도면입니다. 그러면 얘는 정확하게 100분의 1을 맞출 수 있을까요? 어렵단 말이죠. 자, 엠뷰 셋업 스케일 뷰포트 자, 선택하고 1, 100 엔터. 그러면 삐뚤어진 거 보이시나요? 내용이 삐뚤어졌잖아요. 내용이 여기가 있잖아요. 테두리가 100분의 1은 맞췄는데 위치가 삐뚤어졌죠. 그죠? 이런 경우는 축척을 맞추는 방법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이럴 때는 MV 셋업을 쓰는 게 아니고 자, 줌 명령을 씁니다. 줌 명령을 쓰는 거예요. 줌 명령을 쓰는데 여기다가 축척을 쓰고 뒤에 XP를 붙입니다. 축척을 쓰고 뒤에 XP를 붙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합니다. 화면을 보세요. 줌 그 다음에 오스냅을 씁니다. 엔드포인트에서 엔드포인트까지. 그러면 이렇게 엔드포인트만 딱 확대가 돼요. 줌은 내가 지정한 영역만 이렇게 확대할 수 있습니다. 줌 명령어는 내가 지정한 부분만 이렇게 확대할 수 있어요. 점 2개를 찍어서 확대하는데 그 중에 오스냅을 쓰는 겁니다. 엔드포인트에서 엔드포인트라고 영역을 지정해 줍니다. 그러면 화면 맞춤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방금 전에 썼던 1 나누기 100 축척 썼죠. 그리고 뒤에 XP. 네, 100분의 1 도면이 정확하게 만들어진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레이아웃의 장점이 뭐냐면 바로 명령은 안 적었지만 여기에 퍼블리시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퍼블리시 아니 플롯에 가면 여기 배치 플롯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번에 쭉 다 출력하는 걸 말해요. 자, 도면을 그렸어요. 이렇게 도면을 그리잖아요. 그럼 이걸 출력할 거예요. 다 출력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요만큼 12장을 출력하고 싶어요. 그죠? 12장이죠? 그러면 플롯을 12번 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여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런 식으로 플롯을 총 12번을 해야만 이렇게 12장의 이미지, 여기 있는 12장의 도면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레이아웃으로 이렇게 놓으면 바로 배치 플롯을 쓰면 돼요. 배치 플롯을 쓰면 이렇게 뜹니다. 화면에 있는 모든 도면이 다 떠요. 그 중에 나한테 필요 없는 것들은 삭제하고 필요 없는 거 삭제하고 나머지 딱 지정한 다음에 여기 퍼블리시를 누르면 알아서 쭉 출력해요. 12장이 하나의 명령으로 그냥 출력됩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부 다 레이아웃으로 설정을 해놔야 도면 출력이 가능해지겠죠.
처음에는 조금 귀찮고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은 도면 출력을 한 번에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아웃을 사용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 배치 플로까지 해야 비로소 CAD 2D가 끝납니다. 자, 인면도 그리기 전에 우리가 여기다가 하나 더 그려야 될 게 있죠. 자, 폴리곤, 사각형, 자, 센터, 그 다음 서큐럼 시크라이브드, 그 다음에 45도 방향으로 라인을 긋고, 자, 트림, 그 다음 해치, 자,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쪽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뷰를 그리겠습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어느 걸로 해볼까요? 좀 일단 쉬운 걸로. 자, 이렇게 해보죠. 자, 이동하기, 그 다음에 로테이트, 카피, 자, 이동하기. 제가 이렇게 놨습니다. 그러면 이쪽 방향 하나, 이쪽 방향 하나, 이렇게 두 개가 되는 거죠. 보시면 이 부분이 되는 거죠. 이만큼의 벽을 그리겠습니다. 즉 화자가 여기 있는 겁니다. 사람이 여기 있는 거고 이렇게 쳐다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화면의 왼편이 되고 여기가 화면의 오른편이 됩니다. 사람이 여기 서서 이렇게 바라보면 이쪽이 왼쪽, 오른쪽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 꺼내서 얘를 하나 이렇게 그려보시죠. 여기에다가 이제 글씨를 써서 넣어야 되는 거죠. 여기다가 글씨를 써서 넣어야 됩니다. 텍스트, 그리고 justification, middle, 글자 높이는 250,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A, 얘도 B, 이런 식으로 글자를 넣으면 되죠. 그럼 얘는 A 방향, 여기는 B 방향,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긴 하겠지만 가장 쉬운 건 복사해 오시는 게 제일 쉽습니다. 이렇게 복사를 하세요. 가장 쉬운 건 복사하기입니다. 이렇게 복사해 오시면 돼요. 이렇게 복사한 다음에 A 방향이 이쪽이잖아요. 로테이트 합니다. 로테이트, 이렇게요. 90도를 돌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라본 모습이 되는 거죠. 이렇게 돌립니다. 꼭지점이 위로 올라가게끔 해서 돌려버립니다. 그리고 선을 두 개를 그립니다. 이렇게요. 이 두 선의 높이는 얼마냐면 2400입니다. 2400이에요. 왜 2400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천고 혹은 실링 높이 혹은 반자 높이 이렇게 부릅니다. 이 높이를 표준으로 2400mm 줍니다. 이거보다 낮을 수도 있고 이거보다 높을 수도 있어요. 예전에 제가 살았던 빌라는 2300이었어요.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는 2600이에요. 근데 표준은 2400입니다. 이 천고가 높으면 개방감이 생기기 때문에 집이 더 커 보이는 효과가 나요. 천고가 낮으면 집이 작아 보이는 효과가 납니다. 대신에 자재비는 어떨까요? 천고가 낮으면 자재비는 좀 싸지겠죠. 자재가 덜 들어가니까. 천고가 높으면 자재비가 비싸지겠죠. 그러니까 공사비가
더 들어가는 거죠. 뭐 그런 장단점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벽이네요. 여기 있는 벽을 당겨 옵니다. 이렇게. 여기도 벽을 당겨 옵니다. 그러면 없어지겠죠. 이렇게. 우리는 딱 보이는 모습만, 딱 요만큼 보이는 모습만 그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문이 두 개 있네요. 그죠? 라인. 문이 두 개 있으니까 문 두 개를 그립니다. 옵셋 2100. 옵셋 40mm. 문 틀이죠. 필렛. 자, 그 다음 레이어를 이용해서 라인, 아니지, 이쪽이죠. 미드 포인트, 그 다음 라인,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라인을 그려주면 되겠죠. 무슨 얘기예요? 이쪽이 고정이고 문이 이쪽으로 열린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실까요? 자, 그 다음에 옵셋 아래쪽에서 이렇게 100mm를 올리세요. 그리고 트림으로 잘라냅니다. 여기 문 부분은 트림으로 자르시고 여기도 문 부분은 트림으로 잘라냅니다. 그럼 도대체 이 100mm는 뭘까요? 걸레바지요. 걸레바지. 보통 걸레바지가 80mm에서 200mm까지 써요. 되게 많아요. 그냥 평균 100mm 쓰는 게 가장 무난합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이 위에서 옵셋 36mm를 이렇게 더 내려주시면 됩니다. 얘는 뭐냐면 마감입니다. 마감, 몰딩이라고 하죠. 몰딩이 상단, 중단, 하단 이렇게 됩니다. 보통 이렇게 하단 몰딩, 걸레바지, 중간 몰딩, 이렇게 중간에 띠벽 있죠. 이건 중간 몰딩, 상단 몰딩. 우리 벽과 천정 사이 저 위에 보시면 뭔가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쭉 붙어 있죠. 벽에. 바로 저게 반자 돌림입니다. 바로 쟤예요. 쟤. 뭐냐면은 벽이 있고 그 다음에 천정을 이렇게 갖다 붙이면 여기가 되게 보기 흉해요. 이게 정확하게 맞는 게 아니고 좀 삐뚤빼뚤하기 때문에 틈이 벌어졌다 모아졌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벽이 있고 천정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천정을 이렇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바깥에서 보면 여기가 깨끗하게 보이겠죠. 자, 이렇게 놓으면 이게 가장 기본적인 인면도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인면도예요. 여기에 가구를 넣고 침대 인면이라든지 혹은 벽체 인면이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띠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기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치수 기입을 이렇게 해놓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A 부분의 인면은 다 그리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그려보시죠. 이번엔 B면을 볼까요? 똑같아요. 카피. 복사하세요. 이렇게 복사합니다. 그리고 이동합니다. 자, 이 꼭지점이 어디로 가도록?
위를 가도록. 자, 로테이트. 자, 돌리면 되겠죠? 자, 이동하기.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딱 요만큼만 그리면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똑같아요. 라인. 자, 매치 프로퍼틱스. 레이어를 바꿔야 되겠네요. 옵셋 2400. 자, 똑같이 라인을 그리고 그 다음 라인 창문이 있네요. 자, 그럼 어지간한 거 다 끄집어낸 것 같아요. 자, 트림 옵셋 100mm, 옵셋 36mm, 트림 옵셋 1200. 자, 필렛 트림. 자, 옵셋 45mm, 옵셋 60mm, 라인 옵셋 30mm, 트림. 자, 그러면 인면도가 만들어졌죠. 여기에 이제 치수 기입을 하는 거죠.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00mm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36mm고요. 그 다음에 전체 높이가 2400mm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바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4000입니다. 자, 그러면 인면도가 완성이 됐습니다. 거실이에요. A 방향, B 방향, C 방향. 자, 화살표가 조금 다르죠? 상관없어요. 두 가지니까. 그러면 A 방향은 문이 있고 TV도 있고 장식장도 있네요. 자요. A 방향. 문이 있고 장식장도 있고 TV도 있고. 자, 벽체도 있고 치수도 들어가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 B 방향. 여기네요. B 방향. 창문도 있고 가구도 있고. 그 다음 C 방향. 이렇게요. 가구까지 다 넣으셔야 돼요. 이렇게 되어야만 완성된 도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저께 그린 원룸을 방향 4개가 나오겠죠. 4방향이 나오겠죠. 자, 완성시켜 보시죠. 자, 천정도입니다. 천정도에는 이렇게 천정에 필요한 도면들이 조금 필요해요. 역시 있습니다. 이렇게 실링 라이트. 실링 라이트라고 하는 건 일반적인 천정 등기구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천정 등기구예요. 자, 실링 라이트 500W 곱하기 2 일반적인 형광등을 이렇게 표시합니다. 아, 그런가요? 자, 네, 이제 좀 보이시나요? 네. 이거 여러분들한테 드린 소스 안에 있습니다. 캐드 소스 1-1번에 보시면 해당 요 파일이 있어요. 그래서 실링 라이트, 실링이라는 말 자체가 천정이라는 뜻이에요. 다들 여기 들어가는 건 천정 등기구입니다. 나중에 이 등기구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거는 매립등, 우리 복도에 나가면 이렇게 천정에 쏙 들어가 있는 등 있죠? 그런 매립등, 할로겐, 펜던트는 뭐예요? 천정에서 이렇게 떨어뜨려 놓은 조명을 펜던트라고 하는 거죠. 펜던트 조명. 여기 또 나오네요. 매립등. 그 다음에 스포트라이트, 브라켓이나 펜던트, 일반 형광등. 자, 요 정도 등기구가 있으면 되겠네요. 보시면 여기는 인면도입니다. 등기구에 인면도가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그려야 할,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부분을 그릴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바닥을 다 없앱니다. 바닥 다 없애요. 그 다음 얘네들도 다 없앱니다. 이거 없어야 돼요. 자,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천정에서 300mm 내려서 싹 자른 겁니다. 그리고 위를 올려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런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뭐 조금 더 그려야 된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렇게 선이 들어가겠죠. 인면이 들어가겠죠. 얘네들 지워야 되고, 이렇게 이제 인면이 여기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 이런 창은 안 보이고, 자, 이렇게 인면만 보일 거란 말이죠. 얘는 마감이라고 합니다. 마감선을 그리고 이런 벽에 있는 이런 것들 다 지웁니다. 아무것도 안 나와요. 이렇게 아무것도 안 나온 이 상태에서 시작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천정을 보면 뭐가 있나요? 등기구가 있겠고, 그러니까 등기구. 그 다음에 센서가 있죠. 화재 감지 센서. 그 다음에 스프링클러. 그 다음에 우리 여기 그대로 천정 그대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에어컨 들어가 있겠죠. 뭐 천정형 에어컨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인테리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등기구의 위치만 우리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가 들어가는 게 더 있습니다. 여기 하나 더 들어가요. 커튼 박스요. 커튼 박스. 자, 커튼 박스는 150mm입니다. 그러니까 커튼 박스를 이렇게 150mm 옵셋을 줘서 만들어주면 돼요. 이렇게 커튼 박스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라인 옵셋 150. 자, 이렇게 커튼 박스가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옵셋 150, 랭스는 델타 150, 라인 이렇게 커튼 박스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일단 천정에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물 천장인지 아닌지, 간접 조명인지 아닌지를 따져봅니다. 만약에 간접 조명이면 여기 이제 일정한 간격을 띄워서 단면이 바뀌겠죠. 이런 식으로 단면이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해되시나요? 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냥 여기에다 등기구를 놓으면 돼요. 근데 바닥을 확인해서 등기구를 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있습니다. 바닥이 여기에요. 그죠? 천정도는 바닥과 똑같은 크기로 그립니다. 똑같이 붙이면 나올까? 네. 자, 뒤집거나 하지 않습니다. 이거 미러한 거 아니죠? 그죠? 얘를 미러한 게 아니고 그대로 옮겨간 겁니다. 천정도는 미러해서 이걸 대칭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똑같이 그린 거예요. 평면과 똑같은 상태에서 그립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천정도 그리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천정도를 보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등기구를 여기다 하나만 놓을까? 아니면 여기와 여기 두 개를 놓을까? 아니면 여기와 여기에 각각 장식장이 있으니까 여기에 매립등을 놓고 여기에
일반 등을 놓을까? 이제 이런 걸 따지는 거죠. 만약에 매립등을 놓을 거면 이 라인을 맞춰야 돼요. 라인을 맞추셔야 됩니다. 이렇게 라인을 맞추시고 매립등을 여기다 하나씩 넣어 놓는 거죠. 이렇게요. 근데 이쪽에 이 왼쪽에는 매립등 넣기는 좀 그렇고 이쪽에 매립등을 넣고 장식장이 있으니까 이렇게 장식장이 나와 있으니까 장식장에 맞춰서 매립등 3개와 그 다음 여기에 등 1개가 있으면 맞겠네요. 이렇게 천정을 그러니까 평면을 보고 따지는 겁니다. 라인 자 이렇게요. 여기에 그럼 평면이 하나 있으면 되겠네요. 이런 거. 자, 이거 너무 작은 거죠? 자, 보세요. 얘가 600에 600짜리래요. 최소 얘도 600은 나와야 돼요. 그런데 거리를 재보니까 얼마가 되냐면 165밖에 안 나와요. 자, 스케일. 자, 클릭하고 레퍼런스. 요만큼이 600이 되도록. 자, 그럼 확실히 키워진 거 맞나요? 자, 로테이트. 방향을 이렇게 놓을 건지 어떻게 놓을 건지 결정하신 다음 자 그러면 중간에 형광등 들어갔죠. 그 다음에 여기에 매립등이 이렇게 들어가야죠. 자 매립등도 평면도를 따져봅니다. 자 디스턴스 400mm네요. 그럼 한 200mm에 맞춰서 넣으면 되겠네요. 옵셋 200mm. 그리고 자 여기다가 맞추면 되겠죠. 선 연장하고 그 다음 옵셋 1000mm. 더 벌어져야 되겠네요. 옵셋 1500. 이렇게요. 그럼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들어갔겠군요. 자, 매립등 찾아볼까요? 자, 여기 있네요. 카피. 자, 그 다음에 필요 없는 선들을 지우면 자, 이와 같이 천정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네. 다음